자, 오늘 할 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집합이 끝났고 드디어 명제를 다루게 됩니다. 명제. 자, 명제. 오늘도 명제라는 걸 처음 보기 때문에 용어들이 좀 많아요. 집합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집합이 뭔지, 원소가 뭔지, 포함관계가 뭔지 막 각각 이런 것도 용어 설명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죠? 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합에서도 우리가 용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용어들을 다 알고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내용이 뭔지는 정확히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수학이라는 건 결국 정의 그 용어의 뜻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뜻들을 모르고 있어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럼 명제가 뭐냐? 명제라는 거는 이제 확실하게 내가 어떤 문장을 보고, 자, 우리가 뭔가를 말을 했어. 그러면은 너희가 그걸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거 맞아. 그거 틀렸어.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됐어요? 그런 문장이나 또는 식, 이런 것들을 명제라고 합니다. 그게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걸 다 명제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맞다, 틀리다를 말하는 데 있어서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같은 문장을 다르게 말하면 안 되죠. 그거는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르게 나온 거야.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똑같이 그건 맞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1 더하기 1은 2야 라는 말을 했어. 그러면 그거 맞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명제야. 그렇죠? 그러면 2 곱하기 3은 10이야. 그럼 다들 욕하겠죠. 멍청한 놈. 2 곱하기 3이 어떻게 10이야? 그렇죠? 그러면 너희가 모두가 다 알잖아.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것도 명제입니다, 결국. 그래서 두 가지 명제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했던 건 1 더하기 1은 2야 라는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참인 명제. 됐어요? 2 곱하기 3은 10이야 라고 말하는 거짓인 명제. 잘못된 명제를 거짓인 명제. 됐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명령문, 감탄문, 의문문 등 이렇게 애매한 거 또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 라고 하면 누구한테는 따뜻할 수도 있어요. 이 날씨가. 그렇죠? 누구한테는 지옥 같은 불가마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날씨가 굉장히 나는 이런 날씨 너무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따뜻하다라는 말도 불명확하죠. 그렇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제가 아닙니다. 다음. 이거 배경은 왜 빨간색, 하얀색으로 다 세팅을 해놨는데 흰색을 안 바뀌어 있네. 자, 명제를 부정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명제를 우리가 보통 이제 알파벳을 이제 어떤 명제 P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명제 P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명제 P에 대하여 P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P의 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명제 P라는 얘기를 좀 안 했네요. 명제 P라고 하고 그게 아니다라는 말을 우리 P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수학에서 기호로 사용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결 모양 P를 쓰게 되는데 이 물결 모양 P는 읽을 때는 not P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not P.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영어에서 not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P의 부정, 명제 P와 명제 not P의 참과 거짓 사이는 자, 명제가 참이면 당연히 그걸 부정했을 때는 뭐가 돼야 돼? 거짓이 되는 거죠. 아까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했던 게 명제였어요. 그러면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거짓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명제가 참일 때는 납피는 거짓이 된다. 거짓이 된다. 됐죠? 반대로 P가 거짓이면은 납피는 참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납피의 부정. P가 아니다라는 걸 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야? P이다잖아. 그쵸? 그래서 명제 P가 됩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부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거야. 부정하는 거야. 다음. 이거 할 때마다 배경 바꾸는 거 스트레스 받네. 다음에 한 번에 바꿔놓고 해볼게. 자, 이번엔 조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디 하나? 조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조건은 뭐냐?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참인지 거짓인지 말할 수는 없어. 근데, 딱 보니까, 이렇게 되면 참인데? 이렇게 되면 거짓인데? 라고 말할 수는 있어. 무슨 말이냐? 자, x 더하기 7이 4야. 참이야? 거짓이야? x가 뭔 줄 알고. 맞죠? 그러면 참거짓을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죠. x를 모르기 때문에 우린 말할 수 없어. 근데 보니까, 야, 근데 그거는 x가 마이너스 3이면 참이라고 할 수 있는데? x 더하기 7이 4라고 했는데, x가, 야, 마이너스 3이면, 그럼 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x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 아닌 2면은, 거짓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문장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건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조건. 됐어요? 조건이라는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떤 그 미지수 x, 식에서 미지수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걸 우리는 조건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조건도 마찬가지로 명제랑 같아요. PQR로 나타내거든? 그럼 선생님 PQR을 보면은 조건인지 명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보통은 이제 문자에 대한 x에 대한 이제 미지수를 표현해서 PS, QS, RX 쓰는데, 일반적으로 조건을 쓸 때는 PQR로 더 많이 씁니다. 그럼 PQR을 보고 걔가 명제인지 조건인지 어떻게 아냐? 자, 문제 앞에 어차피 써 있습니다. 문제에 조건 P 또는 명제 P, 명제 P 이런 식으로 문제에 써 있어요. 어차피 문제에서 조건 P, 명제 P 이렇게 말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 P가 조건인지 명제인지 문제가 말을 해줄 거야. 됐어요? 네. 그래서 조건도 PQR의 형태로 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말 같지 않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S값에 따라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이거를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죠?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나,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걸로 기억합니다. 방정식. 방정식이 뭐였어?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우리 방정식이라고 해요.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방정식 또는 부등식 있죠? 방정식과 부등식은 다 조건입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명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항등식이 있어요. 항등식. 항등식. 자, 2x 더하기 x는 3x.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명제야? 명제야? 맞아요? 항상 참이잖아. x랑 x 뭐가 되든 상관없이 그냥 이거 맞는데 참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이런 건 명제야. x가 들어있어도 명제입니다.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명제라고 하면은 식에서는 항등식을 보통 얘기하고요. 식에서 방정식을 조건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됐죠? 됐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명제랑 달리 x는 6의 약수이다라는 거는
문장 X의 참가 문장의 X가 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알기 전에는 참거짓을 판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통 변수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그치? 변수에 따라서. 그래서 X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결정되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 이런 거 X는 6의 약수이다. 그러면은 명제가 아니고요. X값이 주어지지 않으면 X가 2다라는 게 주어지면은 명제가 되는 거죠. X가 2일 때 X는 6의 약수이다라고 말을 했으면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게 주어졌을 때도 거짓인 명제가 될 수도 있고요. 됐죠? 그러면 다음 진리집합이란 뭐냐? 진리집합. 진리집합은 이제 우리가 아까 조건이 있었어. 조건을 이제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조건. 조건에서 내가 3이 되게 하는 원소들이 있을 거야. 3이 되게 하는 X값들이 있을 거야. 원소랜다. X값들이 있을 거야. 맞죠? 그러니까 아까 이런 거야. X는 6의 약수이다. 그러면 내가 이거 참이 되게끔 하는 X값들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찾았어. 이게 뭐야? 1, 2, 3, 6이죠. 그러면 X가 1, 2, 3, 6일 때는 우리는 이 조건은 참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랬을 때 요거를 집합으로 모아둔 걸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뭐냐면 명제가 참이 되게 하는 값들만 모아놓은 원소로 모아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보통 진리집합 같은 경우는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라지 P로 쓰고요. 조건 Q의 진리집합은 라지 Q 이런 식으로 씁니다. 됐어요? 그래서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라지 P, 조건 Q의 진리집합은 라지 Q 이런 식으로 쓰고 조건 R의 진리집합은 라지 R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집합 표현을 또 우리 대문자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형태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집합? 아, 참인 것만 모아두면은 진리집합이구나. 됐죠? 됐죠? 자, 명제도 부정을 했던 것처럼 조건도 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도 부정을 할 수 있어요. 조건도 부정하는 거는 똑같아요. 조건도 부정하는 거는. 자, 조건 P에 대하여 P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P의 부정이라고 하고 명제 때랑 기호는 똑같아요. 다른 걸 쓰진 않아. not P. 그쵸? not P라고 쓰죠. 그랬을 때 조건 부정의 진리집합은 뭐냐? 자, 우리 이제 집합을 생각해봐. 집합에서 진리집합이 우리가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이 라지 P였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P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집합에서 아니다라고 했던 게 딱 하나 있었죠. P가 아닌 집합. A가 아닌 집합. 뭐야? 여집합이죠, 여집합. 맞죠? 그래서 P의 진리집합이 라지 P면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P가 아닌 것들만 모아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리집합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진리집합 관계는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 나 P의 부정은 P죠. 그쵸? 그러면 잘 봐. P의 여집합의 부정이니까 또 여집합하면 우리 뭐야? P죠. 집합이랑 연계가 계속 되죠? 그쵸? 집합이랑 연계가 계속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용어만 설명하고 있어요. 용어만. 다음. 자, 조건 P 또는 Q와 P 그리고 Q. 자, 여기서 너는 잘 생각해야 될 거 있어. 이 또는이라는 말과 그리고라는 말, 뭐야?
또는이라는 말과 그리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요거 집합에서도 봤는데 또는과 그리고 기억나나? A 합집합 B는 X는 A에 들어있고요. 또는 X는 B에도 들어있을 때 우리는 합집합이야. A 교집합 B는 X는 A에 있고 그리고 X는 B에도 있어야 해요. 요게 교집합이었어요. 맞아요? 맞아. 조건에서도 똑같아요. 조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P와 Q의 또는이니까 합집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 또는과 그리고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반드시. 됐죠? 그리고 P 그리고 Q면은 교집합이 들어가는 거야. 마찬가지 교집합에서 이 그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진리집합 같은 경우는 이거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대충 감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 P 또는 Q의 부정은, 자, P 또는 Q의 부정은 P 합집합 Q의 진리집합으로 표현을 부정하는 거니까 여집합이죠. 맞아? 그럼 이거 기억나죠? 드모르간 해법칙? 그쵸? P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맞아요? 그래서 또는은 교집합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리고로 바뀌어요. 이해됐어? 그리고 각각을 부정하는 걸로 바뀝니다. 진리집합 보니까 알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문제 접근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합과 명제는 계속 같이 봐야 돼. 같이.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리고는 마찬가지로 또는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네?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니까. 맞죠? 그래서 A, B가 실수일 때 A, B가 0이면 A 또는 B가 0이란 소리죠. 그러면 부정을 하면은 뭐야? A, B는 0이 아니다. 그냥 부정하는 거야. 그쵸?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또다시 명제로 돌아왔는데, 이제 어떤 명제냐면, 그냥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뭐야, 1 더하기 1이 2다. 이런 거를 말하는 명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조건 두 개가 있어. 조건이 두 개가 있어. 뭐 x는 3의 약수이다. x는 뭐 7의 약수이다. x는 5의 약수이다. 이런 조건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조건 두 개가 있을 거야. 두 개로 우리가 만든 명제입니다. 두 조건을 가지고 명제를 만드는 거야. 어떻게 만드냐? 자, 봐. 이런 거야. x가 9의 배수이면 x는 3의 배수이다. 자, 9의 배수는 3의 배수에 다 포함되어 있나? 그쵸? 그러면 이거 조건으로 써있긴 한데 참인 건 맞잖아요. 맞지? 이거는 명제입니다. 됐어요? 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야. 이해됐죠? 이해됐죠?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될 내용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이게. 그냥 명제를 다루거나 이러는 경우보다는 두 조건을 가지고 명제를 만드는 거야. 이해됐죠? 자, 두 조건으로 명제를 만들었을 때 앞에 P이면 Q이다. 그래서 이거를 말로 쓰기 싫으니까 역시나 P 화살표 오른쪽 Q. 그러면 이거 읽을 때는 그냥 P이면 Q이다라고 읽으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P이면 Q이다라고 했을 때 요 앞에 거를 가정, 뒤에 거를 결론이라고 합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명제가 참과 거짓인 거는 자 P이면 Q이다가 참인 것은 조건 P가 성립하는 모든 경우에 Q도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여기서 말했던 9의 배속 9, 18, 27, 36, 3, 6, 9, 12, 15, 18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모든 값들이 여기에서도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9, 18, 여기 27도 있고 36도 있고 다 있네. 맞죠? 그러면 참이야.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런 거 1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럼 1 때문에 얘는 안 되죠. 맞죠? 요럴 때는 거짓인 명제인 겁니다. 이해됐어요? 하나라도 요 밑에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인 명제야. 그래서 요 1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1이라는 친구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거 아마 이따가 나올 거니까 이따가 보면서. 그러면 이제 진리집합으로 우리가 명제,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는 어떻게 찾을까? 어떻게 참거짓을 찾을까? 자, 잠깐만. 그러면 아까도 되는 거야. 아, 자, 명제 P이면 Q이다를 참과 거짓을 진리집합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조건 두 조건 PQ에 대한 진리집합은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아까처럼 3의 배수와 9의 배수 뭐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PQ의 참거짓 사이의 관계는 이제 명제 이제 진리집합 PQ가 있을 때 자, 앞에 있는 명제 조건의 진리집합과 뒤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을 봤을 때 앞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 즉 P가 Q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3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x는 8의 약수 아니야 반대로 했다. 4의 약수 4의 약수이면 x는 8의 약수이다. 됐죠? 자,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뭐야? 이걸 조건 P라고 하고 이걸 조건 Q라고 했을 때 P의 진리집합은 1, 2, 4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은 1, 2, 4, 8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P가 요 안에 1, 2, 4가 있는데 Q는 1, 2, 4에다가 여기 8까지 하나 더 있죠. 맞아요? 그러면 요 명제는 참인 명제야. 참인 명제. 됐어요? 이렇게 진리집합으로도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겠다는 거.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된다. 당연히 들어있지 않으면 뭐겠어? 거짓이죠. 그래서 잘 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Q, P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이거는 거짓인 명제인데 그때 우리가 요 부분 있죠. 얘 때문에 거짓인 거잖아. 맞죠? 얘가 다 들어와 있으면 거짓일 리가 없는데 얘 때문에 거짓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달예, 달예라고 합니다. 아, 이 명제가 거짓인 예인 거야. 거짓인 예. 예를 들어서 얘 때문에 거짓이다. 이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걸 우리는 달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네. 이런 씨. 여기 있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Q가 P에 들어있어야 나는 얘가 참인 거를 말할 수 있는데 거짓인 걸 보여줄 거면은 얘를 보여주면은 얘 때문에 거짓이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보통 진리집합 했을 때 포함되지 않는 원소를 찾는 게 반례를 찾는 겁니다. 포함되지 않는 원소를 찾는 게. 다음, 아까 얘기했던 조건 P 부정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뀌죠. 부정하면. 그쵸? 반대로 또는을 부정하면은 그리고로 바뀌는 거고. 맞아요? 그죠? 그리고 같다는 같지 않다. 미만의 부정은 이상. 작다. 작지 않다잖아요. 작지 않다가 뭐였어? 원래 작지 않다라는 말은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죠. 그치? 그런 것들 말하고. 짝수의 부정은 홀수. 음수의 부정은 양수가 아니야. 이거 음수의 부정 은근히 많이 헷갈려 하거든? 아니, 많이 헷갈린다고 한다? 아니, 실수하거든? 음수의 부정을 양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수의 부정은 0을 포함한 양수입니다. 됐어요? 이거 실수하지 마세요. 음수의 부정은 0을 포함한 양수입니다. 그리고 A는 B는 C가 0, 같다? A, B, C가 같은데 그걸 부정하면 뭐야? A랑 B만 달라도 되고, B랑 C만 달라도 되고, C랑 A만 달라도 돼요. 셋 중에 하나만 다르면 되는 거야. 셋 다 다를 필요 없어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여기서 요거는 당연히 우리 벌어지는 범위로 바뀌는 거야. 수직선에서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면은 부정하면은 여기 채우고 이렇게 여기 채우고 이렇게 그쵸? 그쵸?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부정하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번에 얘가 등호가 안 들어가면 돼요. 됐죠? 그죠? 그리고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 적어도 하나는 모두 아니다. 이거는 아직 안 했는데 뒤에서 좀 하고 나서 얘기를 더 할게요. 자, 모든가 어떠니 바로 나오죠. 자, 모든가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의 참과 거짓은 뭐 조건 P는 명제가 아니지만 조건 앞에 모든이나 어떤이라는 단서가 붙으면 X값이 정해지지 않더라도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명제가 된대요. 자, 이런 거야. 자, X는 뭐 뭐지? 뭐라고 할까? 예를 들 만한 게 X제곱은 X제곱은으로 가시죠. X제곱은 0보다 크다. 자, X제곱이 0보다 큰지 작은지 우리 일단 X가 정해진 게 없죠? 맞죠? 잠깐만. X눈으로 하는 게 맞겠다. X는 또 이러네. 어제도 이러지 않았니? 언제 될까? 됐다. 자, X는 0보다 크다. 이거 맞아 틀려? 틀렸죠? 그쵸? 틀렸어요?
고개 끄덕이는 사람 뭐야? 틀린 거 맞아? 모르죠. 모르죠.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맞다 틀리다로 말하면 안 되죠. 됐죠? 그러면 여기에 모든 실수 x는 0보다 크다. 맞아요? 틀렸죠? 실수 전부 다 넣으면은 실수 전부 다 0보다 큰 수밖에 없어? 아니잖아. 틀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모두는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전부 다 만족해야 돼. 그래서 근데 여기에 어떤 실수 x는 0보다 크다. 어떤 실수 x는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요? 얘는 참입니다. 그럼 어떤은 뭐냐? 어떤은 자 0보다 크게 되는 값이 단 하나라도 존재하면 돼요. 2개, 3개 필요 없어요. 그냥 딱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떤은 그냥 참이 되게 하는 값이 하나만 존재해도 그 명제는 참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자, 아까 x제곱도 되겠다. x제곱은 0보다 크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x를 제곱했을 때 0보다 큰지 작은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큰 거는 알 수 있는데 0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잖아요. 0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x가 0일 때는 거짓인데 0이 아닐 때는 참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지금 말할 수가 없죠. 근데 모든 아이고 모든 실수 x제곱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크다. 참이야? 거짓이죠. 누구 때문에? 0 때문에. 그래서 반례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반례. x가 0일 때. 맞아요? 맞아요. x가 0일 때 0보다 안 크네, 같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작다.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작대요. 작거나 같다로 해야 되네. 야, 작거나 같다. 자, 0보다 작은 x가 존재해요, 제곱했을 때? 실수에서? 없죠? 근데 0인 건 존재해? 존재하죠. 그럼 딱 하나 x가 0이 존재하면은 얘는 하나만 존재하지만 참이 되는 거야.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둘의 차이는 극과 극입니다. 모두는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거짓인데 반대로 어떤은 하나라도 되는 게 있으면 참인 거야. 됐죠? 됐죠? 그래서 요 말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선생님 말한 요거를 좀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너희가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모든 x에 대하여 p가 참이려면 모든 x에 대하여 p가 성립한다. 즉 p를 만족시키는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해도 거짓이 된다. 단 하나만 존재해도 만족시키지 않는 것이 단 하나라도 존재하면 거짓이 되고 어떤은 만족시키는 것이 단 하나만이라도 존재하면 참이 된다. 그래서 너희는 머릿속에 요거를 넣어두시고 기억하시는 게 더 좋아요. 앞에 있는 식보다는. 됐죠? 자, 그럼 모든과 어떤이 들어있는
부정은 뭐냐면 모든의 부정은 어떤입니다. 왜냐면 이거 생각하면 돼요. 모든은 전체 집합이잖아요. 결국은 맞죠? 전체 집합의 부정은 뭐야? 공집합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 되고요. 어떤의 부정은 모든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좋아요. 자, 모든 사람이 대학에 진학한다. 부정하면은 어떤 학생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모든과 어떤은 둘이 같이 붙어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P다의 부정은 어떤 것이 P가 아니다. 적어도 하나는 P가 아니다. 뭐 P가 아닌 것도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떤 이랑 같은 의미죠. 그렇죠? 보통은 이걸로 많이 쓸 거니까 굳이 나머지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서 뭐 할게요. 자, 자, 다음 중 명제인 것을 찾고 참과 거짓을 판별하시오. 장미는 아름다운 꽃이다. 장미가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아름다울 수 있지만 꽃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 알 수 있어요. 그쵸?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명제가 아닙니다. 명제가 아니죠. 그쵸? 자, 소수는 홀수이다. 자, 얘는 소수를 다 찾아봤더니 홀수야? 하는 게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얘는 거짓이네? 아닌데? 짝수도 있는데? 라고 얘기하잖아. 틀렸어. 그래서 거짓인 명제야. 거짓 명제. 거짓인 명제. 됐죠? 다음. TV의 약수의 개수는 5개이다. TV의 약수. 뭐? 1, 2, 3, 4, 6, 12. 6개죠. 얘도 틀렸는데? 그러면 얘도 거짓인 명제입니다. 우리가 거짓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맞죠? 그 다음, x 더하기 2는 3보다 크다? 난 모르겠는데요? x 더하기 2가 3보다 큰지 작은지 내가 어떻게 알아? x가 뭔데, 그래서. 그쵸? 얘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했던 조건. 자,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네. 그럼 참이네. 어, 참인 명제. 이렇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참인 명제다. 다음. 이거 배경을 바꾸고 연다는 게 또 그냥 열어버리네. 자, 집합에서 10 이하의 자연수에서 정의된 두 조건 PQ가 있대요. 그러면 일단은 전체 집합을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그러면 P집합은 소수이다. 2, 3, 5, 7. 그쵸? 그럼 Q집합은 원소를 직접 나열해보면, 자, 일단은 쟤를 인수분해 해볼까요? 83.
8, 3. 그러면 x는 3부터 8까지. 맞죠? 그러면 3부터 8까지 중에 숫자 다 쓰면 4, 5, 6, 7. 이렇게 되네. 됐죠? 그러면은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표현해도 되고요. P, Q. 그래서 둘이 공통으로 있는 게 5하고 7, 5, 7. 뭐야? 예? 아니지. 제발 그러지 마. 아니라고 해줘. 스트레스. 갑자기 왜? 갑자기 왜 지 맘대로 꺼졌을까? 이게 옷이 자꾸 걸리면은 떠지긴 하던데. 이씨! 1, 2, 이렇게 쓸게요, 그냥. T는 아까 2, 3, 5, 7. Q는 4, 5, 6, 7. 그러면은 벤 다이어그램 그렸을 때 전체 집합 안에 P, Q라고 하면은 여기에 5, 7. 5하고 7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2, 3, 4, 6. 그럼 여기 남는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네요. 맞죠?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그러면 자, 진리집합을 구하려. P는 이거 진리집합 쓰면은 어떻게 써? P의 여집합이죠? 맞아? P가 아닌 거. 그럼 요거 2, 3, 5, 7 빼고 다 쓰면 되네요. 그래서 1, 1, 4, 6, 8, 9, 10. 1, 4, 6, 8, 9, 10. 그리고 P 그리고 Q는 라지 P 교집합 집합 Q. 그쵸? 그리고니까. 그래서 누구? 5하고 7. 이런 식으로. 다음, not P 또는 not Q니까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입니다. 맞죠? 맞죠? 그러면 얘를 드물간의 법칙 써서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니까 우리가 지금 PQ의 교집합이 5랑 7이니까 5, 7 빼고 다 쓰면 되겠네. 1, 2, 3, 4,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다음. 자, P면 Q이다가 참인 거지, 참과 거짓을 찾으래요. 자, 요거는 잘 보시면 XY가 0이면은 이게 무슨 뜻이야? X나 Y 중에 둘 중에서 하나만 0이란 소리죠. 맞아? 그러면은 얘는 둘 다 0이어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치? 그러면은, 자, 봐봐. 요거 반례가 있습니다. 반례. x가 0, y가 1일 경우 얘는 참인데 얘는 거짓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거짓인 명제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거짓이야. 우린 거짓을 F로 씁니다. 다들 참거짓 FT 쓰는 건 알고 있죠? 그 다음, 자, 얘는 앞에를 P, 얘를 Q라고 했을 때 되고
Q라고 했을 때 P의 진리집합은 2랑 마이너스 2 두 개고요. Q의 진리집합은 저거 인수분해하면은 X를 묶었을 때 0,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맞아? 그럼 진리집합 P가 Q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죠? 그러면 얘는 참인 명제. 됐어요? 됐어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진리집합을 이런 거는 왜 진리집합 안 찾냐면은 진리집합을 다 쓰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맞죠? 냉정하게 진리집합 이거 다 쓸 수 있어? 다 못 찾죠? 너 얼마나 많은데. 이럴 때는 진리집합을 표현하진 않습니다. 자, x 더하기 y가 0보다 크면은 x, y는 0보다 크다? 반례가 있습니다. 반례. 뭐냐면 x가 4, y가 마이너스 1 이런 거겠죠. 그러면은 x 더하기 y는 양수가 맞는데 했을 때는 음수가 되죠. 그쵸? 이럴 때는 얘는 거짓입니다. 그 다음 마름모는 정사각형이다. 너네 마름모가 더 큰 범위야, 정사각형이 더 큰 범위야? 마름모가 더 큰 범위죠. 얘 반대로 바뀌었으면 참입니다. 정사각형은 마름모이다. 그쵸? 얘도 거짓입니다. 자, x가 무리수면 x제곱이 유리수이다. 이거 생각보다 실수 많이 하더라고. 얘가 아마 2번이 이렇게 쉬운 거 아니었으면 3번, 5번 찍는 애들 많아. 5번 찍는 애들 되게 많아. 5번 제곱하면 무조건 유리수 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반례가 뭐냐면은 x가 2 플러스 루트 2 이런 거겠죠. 얘 제곱하면 유리수 돼? 제곱해도 무리수 아니야? 그쵸? 요런 것 때문에 반례가 참이라고 무조건 무리수를 제곱하면 유리수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음. 자, 전체 집합에 대하여 PQ의 진리집합을 라지 PQ라고 할 때 P이면 Q이다가 참인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래요. 그 얘기는 우리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전체 집합 안에 여기에 Q가 들어있고 여기에 P가 이렇게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이제부터 무슨 문제야? 집합 문제야. 우리 집합에서 했던 거 하는 거야. P랑 Q랑 합쳐. 1번. P랑 Q랑 합치래. 어디야? 여기죠? 맞아요? Q죠, Q. 네. Q입니다, Q. 자, 이거 기억나? P가 Q에 들어있다라는 거 수업에서 했었죠. 여집합이 포함됐을 때는 반대로 여집합이 아닌 거는 반대로 포함돼야 된다. 맞아? 응. 그럼 반대로 포함된 거 맞아요? 여기 P가 Q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얘는 맞는 거네. 자, P에서 Q를 빼. P에서 Q를 딱 빼. Q에서 P를 빼는 거. Q에서 P를 빼. 그럼 어떻게 돼? 요 부분이 남죠? 여기 부분이 남죠? 그쵸? 남는 게 있잖아. 물론 여기가 공집합이면 참일 수도 있지만 공집합인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공집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 P와 Q의 교집합. PQ의 교집합 누구야? 여기 아니야? 그쵸? 누구? P죠, P. P입니다, P. 맞죠? 그 다음 P와 Q의 합집합, P 합집합, Q의 여집합. P랑 이거 지워서 와야겠다. 좀. Q, P. 자, P랑 Q의 여집합이랑 합쳐. 맞아요? 합쳤을 때 전체 다 돼?
안 되죠? 누가 있어? 이 친구가 B잖아요. 그치, 여기가. 그러면 얘도 거짓입니다. 얘는 그냥 몰라요. 전체 집합도 아니고 뭣도 아닌 그냥 뭐 어떤 집합이야. 그쵸? 그쵸? 다음. 자, 전체 집합에 대한 세 조건에 대한 PQR에 대한 진리 집합을 라지 PQR이라고 하고 그 그림이 이렇게 생겼대요. 그때 P 또는 Q가 R임을 거짓임을 증명하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진리 집합을 표현하면 P 합 집합 Q가 R에 들어 있어야 하는데 이래야 참이잖아. 이러면 참이잖아요. 맞죠? 이래야 참인 거잖아. 그치? 근데 그러면 이렇지 않은 게 존재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 말 그대로 발레죠, 발레? 그러면 PQ에 합한 거는 어디야? 여기야. 맞아요? 들어있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안에 들어있지 않는 게 누구야? 이 친구 아니야? 맞죠? 그래서 발레가 A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이거는 너희가 공통수학 원에서 했던 그냥 2차 부등식 문제입니다. 자, 뭐냐면 왜 부등식 문제, 연립부등식. P의 진리집합은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3분의 A부터 10까지인데, 자, 문제는 P면 Q이다가 참이 돼야 되니까 P가 Q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럼 난 이 Q를 더 크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Q를 크게 그리고 P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Q를 마이너스 3분의 A 10 이렇게 돼야 돼. 됐어요? 그래서 요걸 보고 범위 찾는 건 요거 비교하는 거였죠? A는 10보다 작아야 합니다. 같으면 안 돼요. 같으면 빨간색은 포함되는데 얘는 포함 안 됐잖아. 12. 그쵸?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A는 6보다 커야 돼요. 그럼 같아도 되나? 얘가 붙는다고 해서 얘가 없진 않잖아요. 얘가 없진 않잖아. 그쵸? 그럼 붙어도 되네.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A가 6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명제라고 해서 명제만의 풀이가 있는 거는 딱히 지금은 많이 없어요. 자, 다음 참인 명제를 고르래요. 모두가 어떤이죠? 아까 그랬어. 어떤은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고, 그쵸? 자, 어떤 식도 x 대 x제곱은 1보다 작다? 예를 들면 x가 뭐일 때? 2분의 1이면은 제곱하면은 4분의 1이니까 1보다 작은 거 맞아? 그쵸? 그럼 얘 되는 게 하나, 일단 뭐 더 있을 수 있는데 몰라. 하나 있죠, 확실히? 그쵸? 그럼 얘는 참입니다. 참입니다. 맞죠? 자, 다음. 모든 식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이거 함수 생각하시면 돼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3.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1에 제곱 플러스 4분의 3. 자, 얘는 어떤 식수의 제곱이죠? 그쵸?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얘는 최소값이 4분의 3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 항상 4분의 3보다 크니까 0보다 큰 거 맞아 틀려? 맞죠? 그래서 얘도 참입니다. 자, 얘는 어떤 자연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대요. 그러면 디귿 보시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0보다 작다. x는 1부터 2.
자, 자연수 중에 1, 2 사이에 있는 게 있나? 없죠? 네. 그럼 얘는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너무 거짓이야. 됐어요? 됐어요? 자,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얘도 마찬가지. 자,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분수가 나오네. 함수를 그리자 얘는. 함수를 그리면 300씩 써보시면은 9981 마이너스 80 이거니까 0보다 크네요. 300씩이 그쵸? 그러면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맞죠? 그러면 모든 실수가 x에 대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작은 부분 있어 없어? 있죠? 작은 부분이 생깁니다. 결국은 이런 작은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는 얘는 거짓이란 뜻이죠? 그치? 모든인데 모든이 아니잖아요. 아는 구간이 생기잖아. 맞아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됐죠? 3이라고? 모든 자연수구나 얘도. 미안. 말 잘. 그럼 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네. 인수분해가 되네. 자, 네, 실수라고 봐가지고 인수분해를 안 했는데 인수분해가 되네요.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4 5 이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연수 1, 2, 3, 4, 5, 6, 7, 8, 9 다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어차피 요 안에 자연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이죠. 야, 자연수라는 걸 선생님이 잘못 봤네요. 실수로. 됐어요?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오늘 할 내용입니다. 자, 다음 거 이어서 볼까요? 봅시다. 음. 자, 다음. 명제 사이의 관계라고 해서 명제의 역과 대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또 새로운 용어가 또 나오죠. 얘도 알아야 됩니다. 자, 역이라는 건 우리 역수 생각하듯이 하면 돼요. 역 바꾼다죠. 분자분 뭐 역수하면 뒤집는 거잖아요. 그쵸? 명제 P면 Q이다의 역도 마찬가지 PQ의 자리를 뒤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저씨 눈 떠라 탁 깨지 말고 대놓고 자려고 하고 자세를 잡고 있네. P와 Q의 자리를 바꿔주면 우린 그걸 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럼 대우는 뭐냐? 자, 가정과 결론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P면 Q이다의 가정, 결론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네를 부정하면 나 P, 나 Q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서 이 둘의 자리를 바꿔주면 우리는 대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우.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우라는 거는 가정과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둘의 자리를 바꿔주는 거를 우리는 대우라고 합니다. 자리만 바꾸면은 여기고요. 됐죠? 됐죠? 자, 다음. 그러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낸다. P이면 Q이다의 역은 Q이면 P이다. Q이면 P이다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그럼 얘의 대우는 누구야? 부정하고 자리 바꾸는 거니까 얘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 대우는 누구야? 얘야. 됐어요? 왜냐면 부정하면은 PQ로 바뀌고 자리 바꾸니까 QP로 바뀌죠. 그쵸? 그래서 서로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진다라는 거. 다음. 자, 명제의 대우와 참 거짓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명제와 대우는 참 거짓이 항상 일치합니다. 이거 제일 중요해요.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체크해 두시면 돼요.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명제의 참과 거짓은 항상 대우의 참과 거짓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어야 해.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어야 해. 왜 그러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러면 P의 진리집합은 Q에 들어가 있죠. 맞죠? 맞죠? 우리 집합에서 이거 P가 Q에 들어있으면 우린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들었다는 거 알아. 맞나요? 맞나요? 근데 얘가 뭐야? 나 Q이면 나 P이다잖아요. 맞죠? 맞죠? 그래서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요.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반드시 거짓입니다. 대신 역은 몰라요. 명제가 참이라고 역도 거짓, 역이 거짓이냐? 몰라요. 역도 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PQ가 같을 때가 있거든요. 진리집합이 같을 때도 있잖아. 맞죠? 그럼 P면 Q이다. 참이죠. P가 Q에 들어있으니까. 반대로 Q이면 P이다. Q도 P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참 아니야? 이럴 땐 참이야. 그래서 역도 참이, 명제와 역이 참이 되는 경우는 두 진리집합이 어떨 때? 같을 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두 진리집합이 같으면 역도 참이 되기 때문에, 자, 명제와 역은 참과 거짓이 반드시 반대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둘 다 참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방금 그려면서 얘기했던 거죠. 그쵸? 자, 3단론법. 우리 3단론법은 국어 시간에 들어봤죠? 국어 시간에 했을 건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우리가 아마 국어책에 제일 많이 나오는, 선생님 때도 이거 나왔는데 요새도 이거 나왔는데 지금도 이거 나오니? 네? 선생님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도 그걸로 나왔는데 안 바뀌고 영어 여전히 이걸로 나오는구나.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P고 사람이다가 Q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P면 Q이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R이 죽는다야. 사람은 죽는다. Q이면 R이다죠. 그치? 그래서 P가 R이 되는 것도 참이라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P가 R이 되는 것도 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주면은 우리가 어쨌든 화살표로 참인과를 표현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길을 찾아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게 편해요. 내가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고 싶잖아. 그쵸? 그러면 P가 R까지 가서 R로 도착할 수 있어야 돼. 맞지? 맞죠? P가 R까지 도착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자, 요 P가 출발을 해. 첫 번째 도착할 수 있는 데가 어디야? Q로 도착할 수 있죠? 맞아? 그럼 Q에서 다시 R로 갈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P에서 R까지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문제 풀기 좀 더 쉬워요. 그래서 길 찾아가는 느낌으로 문제를 푸는 게 너희가 문제 푸는 데는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3단론법이 뭉치면 새로운 명제가 탄생하는 거야. 야, 자, 봐봐. 얘네 둘이 P면 Q이다가 참이고 나 P면 나 S가 참이란 얘기는 우리가 뭘 찾냐면 요것만 가지고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배우도 참이라고 그랬죠. 맞아? 그럼 길을 너희가 다 써놔야 돼.
갈 수 있는 길들을 다 써놔야지 그 다음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찾을 수 있거든. 해봐. 대우를 써볼게요. 대우. 그러면은 이거 S이면 not P다가 참이고 요거의 대우는 그쵸? 요거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다가 참 되는 거야. 맞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P, not P면 not S죠? 아니 P죠? 그냥 이렇게 됐죠? 선생님 잘못 썼네. 잘 봐. 그러면 대우도 참이다라고 요거의 대우도 참이라고 했죠? 맞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3단노법에 의해 S가 Q로 갈 수 있는지를 찾으라는 거야. S가 Q로 갈 수 있는지. 그럼 자, 첫 번째 길 가는 거 S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거 얘네. 얘가 출발해서 P를 먼저 갔어요. 그럼 나는 P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갈 수 있는지 길을 보면 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P가 Q로 갈 수 있어 없어? 있죠? 맞아요? 그럼 S가 출발해서 최종적으로 Q까지 도착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얘는 참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삼각론법은 길 찾는 느낌으로 문제를 푸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하나만 풀게요. 하나만. 배우랑 역을 다 쓰고 하는 거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쓰고 하는 거 너무 오래 걸려서 자, 명제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하려면 x-2는 0이면 x는 2이다 이거죠? 진리집합은? 그쵸? 그러면 x는 진리집합이 2랑 마이너스 2야 맞죠? 그러면 자 이렇게 됐죠? 포함됐죠? 그치? 그러면 이 명제는 참인 명제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자 명제가 참이야. 그럼 대우는 우리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 고민 안 해도 돼요. 대우도 참일 겁니다. 무조건 참이어야 해. 됐지? 자 그리고 명제가 x-2가 0이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니까 역은 x제곱 요 이면을 보시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면 x-2는 0이다. 이게 대우야. 야, 여기야. 그쵸? 그리고 대우는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아니면 x 마이너스 2도 0이 아니다. 이렇게 쓰시면 대우예요. 됐어요? 그래서 얘는 참이 반드시 돼야 돼요. 맞죠? 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얘 진리집합과 얘 진리집합이 똑같아야지만 역도 참이라 그랬죠? 맞아? 근데 얘 역하면은 얘가 더 큰 진리집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됐어? 사실 우리한테 역은 그렇게 막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아예 안 쓰는 건 아닌데 크게 중요하진 않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사실 이 대우입니다. 대우. 대우가 진짜 핵심이거든요. 여기서. 자, 다음 명제 중 참인 것을 구하시오. 자, 얘는 x랑 y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x가 크면은 제곱했을 때도 x제곱이 크냐 이거잖아요. 그쵸? 관례가 있습니다. x가 1, y가 마이너스 2면은 제곱했을 때는 y제곱이 더 커지지 않아? 그쵸? y제곱이 더 커져요. 그래서 얘는 역은 명제가 참이고 그래서 역도 거짓입니다. 역이 참인 걸 고르는 거니까 이거이면은 이거이다잖아요.
그쵸? x제곱 더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면은 여기 참인 걸 보는 거구나. 얘 명제가 거짓인 거지. 야, 얘는 명제는 거짓인데 그러면 역은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면은 x는 y보다 크다. 맞죠? 그쵸? 제곱했을 아니지. 거짓이지. 야, 잘못 말했어. 자, 뭐냐면 이번엔 x가 마이너스 2, y가 1이면 돼요. 밖에. 그러면 제곱했을 때는 x제곱이 큰 거 아니야? 그럼 x랑 y 비교했을 때 누가 커? y가 크지 않아? y가 클 수도 있죠. 1번의 반례입니다. 됐죠? 2번 a가 b에 있으면 a가 b에 들어있으면 a가 이렇게 b에 들어있대요. a가 b에 들어있으면 얘도 역을 봐야지. 자꾸 역인 걸 까먹네. 자, A교집합 C는 B교집합 C에 들어있으면, 자, B랑 C가 이렇게 있어. 그럼 A가 어디 있는지 우리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A교집합 A교집합 C가 이제 B교집합 C에 들어있으면, B교집합 C에 들어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A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요. 너무 이상한가? 그러면 A교집합 C는 여기죠? 맞아? 맞아? 그럼 A교집합 C가 B교집합 C 안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죠? 근데, 그러면 A가 B에 들어있어요? A가 B에 들어있어? 아니죠? 아니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거짓, 거짓. 여기 거짓이라는 거야. 됐죠? 됐죠? 자, 다음. 얘는 진리집합으로 보면 되겠다. 구할 수 있으니까. x가 마이너스 2니까, 그러면은 요거는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x가 2랑 마이너스 2이면 x는 마이너스 2다. 3이야? 거짓이죠? 거짓이죠? 네, 거짓입니다. A, B가 0이면 A도 0이고 B도 0이어야 한다? 둘 다 0이어야지만 곱했을 때 0 되는 건 아니죠? 그쵸? 얘도 거짓입니다. 자, A, B가 양수이면 두 실수. A는 양수이고 B는 양수이면 양수끼리 있어. 그쵸? 그러면 A 더하기 B는 양수이고 A, B도 양수이다. 반대로 A 더하기 B가 양수이고 A, B가 양수이면 우린 둘 다 양수라는 의미죠, 이게. 더했을 때도 양수, 곱했을 때도 양수면 둘 다 양수여야 한다. 일어서. 눈 감지 말고. 진짜 어떻게 해야 안 잘래.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 그러면 얘는 참이네요. 됐죠? 자, 판단논법 하는 거야. 길 찾아가는 거 하기 전에 먼저 얘네들이 참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걸 보고 찾을 수 있는 참도 또 찾아놔야 돼요. 뭐? 대우. 무조건 찾고 시작이야. 대우를 반드시 찾아놓고 시작하세요. 알았지? 대우 뭐야? 나퓨이면 나피이다. 그리고 요거의 대우는 Q이면 R이다. 그러면 잘 봐. 1번. Q가 R로 갈 수 있는지, Q가 출발해서 R로 갈 수 있는지, 여기 있네. Q가 R로 가는 거. 그쵸? 그럼 얘는 무조건 참이죠? 그렇지?
그리고 P가 R로 갈 수 있는지, P가 먼저 Q로 갔다가 Q가 R로 가니까 P에서 R까지 도착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있죠? 그럼 얘도 참입니다. 그럼 낫 R이 낫 P로 갈 수 있는지, 낫 R이 출발해서 낫 Q로 가고, 그럼 낫 Q를 찾으면 여기 있네. 그러면 낫 Q가 낫 P까지 갈 수 있죠? 맞아? 그럼 얘도 참이야. 그 다음 낫 P가 출발을 하는데, 낫 P가 출발할 수 있는 데가 있나? 애초에 낫 P가 출발하는 게 눈에 보여? 없죠? 얘는 애초에 낫 P를 출발시킬 방법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리고 낫 Q가 낫 P로 가는 건 여기 있죠? 그래서 얘도 참인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길 찾아가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다음. 또 마찬가지로. T면 낫 Q이다. 그러면 대우는 Q이면 낫 P이다. 맞죠? 맞죠? 그리고 요거 대우는 낫 Q이면 R이다. 요거 맞아?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진리집합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거야. P면 Q의 여집합이니까 P면 Q, 낫 Q이다. 이거잖아요. 맞아? 그럼 P면 낫 Q가 있나요? 여기 있네. 맞네. 그치? 얘는 낫 Q이면 R이다. 아이고, R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지. R이다. 낫 Q이면 R이다. 여기 있네요. 맞죠? 그럼 얘도 참이네. 그럼 얘는 P이면 R 또는 낫 Q이다. P가 R이나 낫 Q 중에 하나만 가면 되는 거야. 또는이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R로 가도 되고 낫 Q로 가도 되고. 자, P가 낫 Q로 갈 수 있는 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맞는 거야. 또는이 아니네요. 교집합이네. 미안. 선생님이 잘못 말했네. 여기 잘못 썼네요. R이고 R 그리고 낫 Q 이렇게거든. 그러니까 그리고니까 이번엔 어떻게 되냐면 P가 R로도 가야 되고 낫 Q로도 가야 되는 거야. 둘 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래서 자 일단은 P가 낫 Q로는 갈 수 있어요. 낫 Q로는 갈 수 있는데 P가 낫 Q로 갔다가 낫 Q에서 R로 갈 수 있으니까 P는 R도 갈 수 있죠. 맞아? 맞아? 그러면 얘는 참인 거야. 둘 다 가야 되는 거야. 얘는 무조건. 그쵸? 자, 그러면 P가 R로 가는 거? 이거는 P가 R로 가는 걸 찾으라는 거죠. P가 R로 가는 게 있나? 여기서 구했잖아. P는 낫 Q로 갔다가 낫 Q가 R로 갈 수 있으니까 갈 수 있네. 그럼 R이 낫 P로 가는 걸 찾으라는 거니까 R이 출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죠? 그치? R이 출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얘는 거짓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됐죠? 길찾기 문제, 길찾기 문제. 어. 딱 요거까지 하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긴 한데, 시간상. 자, 문장으로 주어진 3단 문법은, 자, 말 그대로 P와 Q, QR, 이거 우리 방금 얘기했던 거죠? 길 찾아가는 문제라고. 그래서 여기는 딱히 설명할 내용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문장으로 돼 있는 거는 그냥 너희가 알파벳으로 표현해서, 선문적 표현해서 그냥 나타내시면 돼요. 영어를 잘한다. P. 수학을 잘한다. Q.
그러면 낫큐. 맞죠? 맞죠? 국어를 잘하지 못하면 낫키. 역사를 잘하지 못한다. 나달. 나달. 요거야. 됐어요? 그래서 PQR을 너희가 정하는 거야. 영어를 잘한다. 영어 잘한다. Q. 수학 잘한다. R. 역사 잘한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가지고 대우 그러면 나는 P면 나 Q가 참이고 대우 Q이면 나 P 그리고 나 P면 나 R 그러면 R이면 P 요거죠? 그럼 요걸로 자 첫 번째 역사를 잘하면 R이면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 not P 이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지. 그럼 R이 not P로 갈 수 있는지 보면은 R이 P로 갔다가 P가 not Q로 갔다가 not Q가 어디로 갈 수가 더 있나요? 없죠? 그러면 not P까지 도착을 못했네. 그러면 틀린 거. 됐죠? 그리고 얘는 수학을 잘하면 Q이면 역사를 잘하지 못한다. not R. Q가 나달로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Q가 나피로 갔다가 나피가 나달로 갈 수 있으니까 도착을 했죠? 나달까지. 그러면 받는 거. 영어를 잘하지 못하면 나피면 역사를 잘한다. R. 나피가 출발할 수 있는 거는 나달이 있고 나달이 더 이상 출발할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R까지 도착을 못했네요. 그럼 얘도 틀린 거. 국어를 잘하지 못하면 나피. 수학을 잘한다. Q. 그럼 나피가 출발할 수 있는 게 여기. 그래서 우리가 최종 도착지가 Q잖아요. 그러면 나피에서 나달이 더 이상 못 가니까 얘도 틀린 거네.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을 못했으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낫Q, 낫P. 그러면 낫Q가 애초에 낫Q는 출발도 못하죠? 그쵸? 출발도 못해요.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문장으로 된 것들은. 다 마찬가지. PQR로 나타내서. 그리고 이것도 대우 활용하는 것도 다 똑같아. 대우 다 써서 문제 쓰는 건데 자, 다른 쪽면에 알파벳 짝수가 적힌 카드 뒷면에 모음이 적혀있다에 대우면 짝수가 적힌 카드면 이거야. 짝수가 적힌 카드면 뒷면에는 모음이 적혀있다라는 거야. 맞아? 그러면 짝수가 적힌 카드를 뒤집어 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맞죠? 그래서 짝수가 적힌 카드를 뒤집어 본다.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4를 뒤집어 보는 거야, 일단. 3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치? 그러면 배우는 뭐야? 자음이 자음이 적혀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야, 뒷면에? 앞면에? 홀수가 있다가 우리가 찾는 대우야. 맞아요? 그럼 난 뭘 뒤집어 보면 돼? 듣는 게 아니라. 뒤집어 보면 돼? 자음을 뒤집어 보면 홀수가 있다고 하면 참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자음을 뒤집어 보면 돼. 이해됐어요? 그래서 K를 뒤집어 보면 되겠죠. 이해됐지? 이해됐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확실하게 대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대우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해요. 다 마찬가지. 같은 유형이거든. 다 마찬가지. 대우를 가지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한번 보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문제 그냥
아마 풀이도 다 있어가지고 딱히 선생님이 뭐가 풀어줄 만한 내용도 없고 어차피 다 했던 내용들이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푸는 거라서 솔직히 말할까? 여기 문제 생각보다 재밌어. 개인적으로 6번부터 8번까지는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뭔가 추리하는 느낌이라서 문제가 생각보다 재밌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도를 나가긴 할게요.